안녕하세요. 톡닥터 토닥 노소정입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가장 오래 사용되는 감각기관이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눈에는 가장 빠르게 노화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이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안과 전문의 송용현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인 황반변성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황반변성에 관한 도움 말씀 주실 텐데요.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니까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황반변성은 어떤 병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황반변성의 정식 명칭은 나이 관련 황반변성으로 60세 이상에서 법적 실명이 가장 중요한 질환으로 선진국에서는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부의 변성으로 시력 저하를 나타내는 복잡한 성격의 퇴행성 망막 질환입니다. 진행 정도에 따라서 초기, 후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후기 황반변성이 시력의 소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후기 황반변성은 세부 형태에 따라서 건성과 습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국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전체 나이 관련 황반변성 유병률이 40대 이상에서 6.62%로 확인이 됐고 이 중 초기는 6.02%, 후기는 0.6%였습니다. 후기의 경우 습성이 0.48%, 건성이 0.12%로 습성 황반변성이 건성에 비해 4배가량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와 후기로 나뉘고 또 후기에서는 건성과 습성으로 나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근데 또 정확한 병명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나이랑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병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나이의 증가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전체 황반변성의 환자 중에서 40대 이상이 1.6%, 50대에서 5.1%, 60대에서 11.6%, 그리고 70세 이상에서 17.9%로 연령대의 증가에 따라서 황반변성 유병률이 증가됨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이만이 유일한 황반변성의 위험인자는 아닙니다. 흡연 또한 강력한 황반변성의 위험인자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흡연량과 황반변성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연구들이 많이 있으며 금연한 이후에도 그 위험도가 증가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인종에 따라 유병률의 차이가 있었으며 전신 염증 수치와 비만과도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자칫 실명할 수도 있는 질병이라서 많은 분들이 황반변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황반변성에 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안과 황반변성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라는 건데 황반변성을 단순한 노안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안이란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서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40대부터 증상이 시작되며 60대까지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근거리를 돋보기로 보게 되면 시력 저하가 교정이 됩니다. 하지만 황반변성의 경우 황반부의 손상으로 시력 저하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경으로 시력 저하가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노화와 다른 점이 이제 안경으로는 시력이 교정되지 않는다라는 점이군요. 네. 네,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자, 황반변성 증상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어떤 증상들로 황반변성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시력이 떨어지거나 사물이 비뚤어져 보인다면 황반변성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심부에 암점이 보인다든지 어두운 조명에서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보인다면 이 역시 황반변성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네, 세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반변성 자가진단법이 있나요? 라는 건데 좀 스스로 의심이 될 때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는 보통 눈이 두 개인 양안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눈에 이상이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한눈씩 가려보면서 각각의 눈 이상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암슬러 격자로 자가 검진하는 법이 있는데 약 30cm 떨어져서 가운데 점을 봤을 때 주변의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끊어져 보이는 증상이 있으면 황반변성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망막 검사를 받기 위해 안과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진단을 했을 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꼭 안과에 내원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반변성에 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황반변성이 확진이 됐으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 몇 가지 입증된 치료법이 있으나 현재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의 안군의 주사가 치료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건성의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은 없으나 루테인, 제아잔틴, 항산화제, 비타민 등의 복용으로 황반변성의 진행을 억제한다는 연구를 기반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황반변성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황반변성 건성이냐 습성이냐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다른 거군요. 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계속 눈이 침침하다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황반변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주사도 맞고 눈에 좋은 영양제도 챙겨 드시는데요. 잘 치료받고 관리를 잘하면 완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선생님, 완치 가능한가요? 네, 따님이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황반변성은 아직은 현대의학으로는 정복하지 못한 병입니다. 따라서 완치는 불가능하며 치료의 주된 목적은 병의 진행을 막는 것입니다. 건성 황반변성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황반변성 영양제를 복용하거나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 안군의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의사의 치료 계획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주사 치료를 잘 받으면서 병의 진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 사연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안과에서 황반변성을 진단받았는데요. 왼쪽 눈을 진단받았고 다행히 오른쪽은 괜찮다고 해서 한쪽 눈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한쪽이 황반변성이면 다른 쪽도 황반변성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명할 수도 있는 질환이라 너무 걱정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아무래도 눈이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 중 하나라서 더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네,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것이 황반변성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한눈에 후기 건성 황반변성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50%에서 반대눈에 이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도 세부 형태에 따라 20에서 50%까지 양안에 이완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괜찮은 반대눈이지만 황반변성이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퀴즈를 통해서 황반변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도근시는 황반변성의 위험이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정확한 병명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었으니까 고도근시보다는 나이와 조금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X를 선택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답은 O입니다. 고도근시로 인한 황반변성의 정식 명칭은 근시성 맥락막 신생혈관인데요. 말씀하신 나이 관련 황반변성과는 기전이 다르지만 큰 범주에서는 황반변성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도근시 중에 퇴행성 망막질환이 동반된 경우를 병적 근시라고 하는데 이 근시성 맥락막 신생혈관은 병적 근시의 5에서 11%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범위가 생각보다 더 넓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이어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황반변성은 유전되는 질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아무래도 시력도 유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아마 안 질환도 유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O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황반변성 환자의 가족군은 대조군의 가족에 비해 두세 배 정도 황반변성의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연구와 쌍생아 연구에서도 높은 연관성을 보였는데요. 인종 간의 발병률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이 질환의 유전적 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른 유전 질환과는 달리 황반변성은 비교적 흔하기도 하며 고연령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된 특정 유전자를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전자 연구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황반변성과 연결이 돼 있다는 특정 유전자들이 몇 가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오늘 황반변성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 해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황반변성 치료받고 나서 또 올바른 관리를 위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황반변성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나이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신체 나이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신체 염증 수치와 비만과도 황반변성의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통한 건강 유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 또한 중요하며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 섭취 또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혈압이 있다면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 흡연을 하신다면 금연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 안군의 주사 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의사의 치료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면서 병의 진행 경과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송용현 선생님과 함께 황반변성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